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무려 시즌3 노동편.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우리가 시즌3까지 오다니. 네, 첫 대단하십니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기 무려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그지 않아요? 이 방송이 시즌3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특히 여성 중심의 노동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도 적지만 이게 그죠? 또 여성 노동이면 더 소수예요. 네, 그렇죠. 사실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데 이걸 팟캐스트로 한다? 망하지. 아니, 그런 믿음을 갖고서 여기까지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우리가 대단하긴 한 것 같고요. 특히 그럼요. 연호가 대단한 거죠. 아유, 뭐, 이 시점에서 저기 셀프 칭찬 한번. 고생했어. 스담.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셨죠? 여기저기서 이제 늘어난 목이 쭉쭉쭉 줄어드는 네. 목소리가 들려요. 을당 시즌3은 이제 멤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중원순미님과 일다나랑님 저희가 다시 고정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영혼지혜님은 3개월 안식 휴가에 들어가시는 관계로 이번 시즌에서 하차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전혀 아니죠. 어디 가서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배가 몹시 아픕니다. 네, 시즌 4가 되면 다시 뵙는 걸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써니 선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저희 주 업무는 돌이 막 지난 딸아이를 키우는 것이고요. 올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비정규적인 일들, 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업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만요. 저의 정체성은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를 연구하는 연구자에 있어요. 틈틈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고요. 선영맘 혹은 마더 선영이라고 제가 이름 짓지 않고 써니 선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 역시 엄마가 아닌 제 이름을 찾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 때 저의 그 애칭이 써니였어요. 왜 그 노래 써니 Thank you for the 네, 그 노래. 네. 영화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을당에서는 생애 제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엄마의 경험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써니 선영님께 특별히 요청을 드린 게 이게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의 심정, 그 분노를 마음껏 뿜뿜뿜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엄마의 감수성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니 선영님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중원수미님. 제가 살포시 부탁을 드리려고 어떻게 지내시나 페북을 들여다봤더니 살아 계시나 싶었어요. 진짜. 예. 제가 지금 3개월간 단 하루도 못 쉬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 이유가 우선 원외 위원장들은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으로 먹고 사느라고 프리랜서 혹은 기타 소득자 혹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연으로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강연을 통해서 전국 여러분들을 뵙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송 출연도 또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역 일정 그래서 아침서부터 뭐 새벽 6시 7시부터 이 관광버스에 올라타서 인사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밤늦게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거든요. 이런 일정을 3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보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어요. 거기서 노동 컨퍼런스를 하는데 마침
여행 경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우. 와. 아이 근데 그거 여행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출장. 출장.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고 더 심각한 게 요즘은 이게 노동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일이 너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전에는 배달 알바를 고용을 음, 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외주를 왜 주죠. 외주니까 그냥 콜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존의 노동법을 가지고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인데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4차 뭐 산업혁명 이렇게 나가면 더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잔뜩 기대 중입니다. 네, 돌아오시면은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많은 얘기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때 대본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7,9번이 넘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책도 한 권 내셨죠? 참 희망마중이라는 책을 냈고요. 좀 많이 사주세요. 네, 알바가 힘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제목. 이거 실제로 제 강연을 들었던 알바 친구가 직접 물었던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제 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까? 제가 항상 인권은 우리가 누려야만 꽃이 핍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인권을 누리십니까? 혹은 당신과 당신의 이웃의 인권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누리셔야지 인권은 지켜집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권을 누리자. 이런 취지로 쓴 책이니 꼭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인터넷. 희망마중 예. 또박또박 키보드에 살포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원순위님의 생계비를 위한 맞죠? 생계비 소중한 재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주시고 읽어주시고 인권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빨리빨리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일다다랑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니 중원수미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왜요? 왜?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시즌 2 방송할 때 미세먼지 때문에 강아지랑 파트너랑 같이 이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생각나는데 이민을 가게 된 건 아니고요. 개 한 마리를 더 드리게 됐어요. 우와. 둘째다. 아직 입양한 건 아니고 임시 보호 중인데 큰 개예요. 진돗개랑 리트리버. 네. 엄청 큰 게다. 그러면 진돗개랑 리트리버가 그러니까 같이 결혼한 거예요? 네, 리트리버보단 작아요. 네. 사실혼 관계일 거예요. 네. 파트너가 큰 개 키워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일산 사는데 근처 파주에 그 개 쉼터가 있는데 거기 200마리가 그 흙바닥 그 견사에서 철조망 안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얘는 5개월 때 버려져가지고 이제 4년을 그 쉼터에서 산 애거든요. 근데 되게 순해요. 그래서 키우기엔 좋은데 문제는 사실 얘를 들인 이유가 첫째 개가 이제 외로울까봐 강아지 친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심심할까봐 들였는데 둘이 이제 체급이 안 맞아서 그런지 대면하고 어떡해요. 그래서 둘째를 들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개들이랑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괜찮니? 막 이러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뭐 개들을 이제 입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뭐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제가 그 말씀드린 쉼터는 행동하는 동물 사랑 이라는 곳인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정적으로 개들 돌봐주시는 곳이거든요. 네. 인터넷 카페 있으니까 행동하는 동물. 그러면 동물 사랑. 후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시겠네요. 거기도. 후원금은 정기적으로 받으시진 않고 뭐 어떤 개가 아프다 그러면 얘 뭐 사료를 위해서 얘 병원비를 위해서 뭐 한구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운영비 많이 드는데. 근데 상근자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상근자가 없고 다 직장 다니시면서 오,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요? 예.
진짜 놀랍다. 대단한 놀랍다. 분들이더라고요. 네. 야. 야. 행동하는 동물 자랑 맞네. 행동하는 정말 행동하시네요. 행동하시네. 세상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많네요. 같아요. 예. 자, 여러분 개들을 입양하고 싶을 때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행동하는 동물 사랑 또박또박 예. 치시면 네 아마 거기서 아름다운 이쁜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시즌 3 이렇게 화려한 진용을 갖추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혹시 우리 시즌 2 때 목표가 팟빵 100이었어요. 네. 팟빵 100이었는데 혹시 팟빵에 올라가 있는 팟캐스트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2만 개 아니면 15,000개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요? 무지하게 많아요 어쨌든. 몇 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1183개래요. 그러니까 만 개는 많이들 넘어요. 하시는구나. 네. 정말 거의 많이 비슷하게 네.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팟빵 100이가 근데 두구두구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시즌 2 때 팟빵 10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셀프 박수 한번 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는 아니고 시사 정치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팟빵 하면은 이제 팟캐스트 하면은 시사 정치가 카테고리가 훨씬 더 가장 거기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양김 씨를 비롯해서 그래서 김용민, 김호준 네, 참 이제 부동의 1위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가 넘쳐나죠. 근데 이제 이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하는 방송, 그 페미니즘 노동 방송은 이 우리 을당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죠? 네.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저도 결합했으니까요. 네. 그 잘 들은 을당 한편 열 뉴스공장 안 부럽다. 자, 같이 해봅시다. 잘 들은 을당 한편 열 뉴스공장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당 시즌 3의 가장 큰 주제는 이게 저희도 이제 밑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밑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전체를 이제 성별 임금 격차로 놓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살짝 맛보기만 좀 해볼게요. 성별 임금 격차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죠. 일단아랑님, 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낯설지 않은 얘기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라는 거는 이제 남성이랑 여성이 받는 임금의 평균치를 비교한 건데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100대 63입니다. 남성이 100을 벌 때 여성은 고작 63을 번다는 얘기죠. 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에 지난 15년 내내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늘 꼴찌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4.5%를 차지하거든요. 여성 노동자 중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인데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5.8%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마무지하게 심각하죠. 근데 이 성별 임금 격차가 또 우리 사회를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는지 요 문제도 이제 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성별 임금 격차하고 함께 봐야 되는 게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20, 30대만을 가지고 볼게요. 2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3%쯤 돼요. 여성이 신기하게도 2%가 높아요. 65%예요. 네. 근데 이게 30대로 가면요. 30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3%예요. 그러니까 거의 30%가 뛰잖아요. 네. 근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까 20대가 65%쯤 된다 그랬는데 58%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씩 늘어왔어요. 근데 30대가 가면 항상 똑같아요. M커브라 그러죠. 예, 항상 똑같고 이것과 성별 임금 격차가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20대 여성의 임금이 일자리가 좀 나아요. 그러다가 30대 가면 이게 확 무너져. 그리고 다시 진입을 하는 일자리는 다
나쁜 임금 일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는 항상 100대 60 정도가 되는. 그래서 보통 굉장히 비전이 있었다는 20대 여성도 35살이 넘어서 네 모습이 어떨까를 그려보라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35세를 넘어서서 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사회에 이것이 저는 이 아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차별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라든가, 인권 감수성 혹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도 괜찮다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성 무시해도 좋은 존재가 돼버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시해도 좋은 존재인 여성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간신히 뭐 성차별 문제나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여성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아까 제가 M커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커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말로 풀이하면 M자 곡선 정도 될 텐데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를 우리나라 여성들 거를 살펴보면은요. 30대가 되면은 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제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면 M자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20대가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30대가 되면 내려가고 40대가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요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써니 선영님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단절을 겪으면서 직장에서 떨려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다 성차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방송에서 차차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고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올해부터 성별임금 격차를 우리 사회 화두로 던졌어요. 38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죠. 그날에 저희와 그다음에 여러 여성 노동 단체들이 모여갖고 셋이 스탑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100대 63 요거를 갖다가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성들은 3시부터 무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시에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로 3시 스탑이라고 제목을 붙인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일종의 여성 파업인 거였죠.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3시부터 우리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엄청 직관적이고 되게 잘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3시에 뭐 사실 파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파업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라도 한번 켜든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러 가든가 괜히 화장실을 가든가 탕비실을 가든가 요런 행동들을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SNS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해시태그가 달린 셋이 스탑 해시태그가 달려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내년 하실 계획이시죠? 네네.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도 저희가 그 같이 모였던 단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후로도 쭉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좋네요. 제안이 됐었어요. 내년에는 예. 나도 3시에 그러면 해시태그를 올려야 되겠다. 네, 그래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파업이다라고 저희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3시 스탑이라고 하는 가면을 좀 뒤집어 쓰고서 여성 파업을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문제를 직접적인 화두로 던진 게 사실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의 이제 시작이면서 결과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응축이 돼 있는 거대한 어떤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해소에 대해서 해법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어갖고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
섣불리 이걸 던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세시탑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아이슬란드에서는 1975년에 최초의 여성 파업이 있었어요. 네, 그 1975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기해서요. 이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하루 동안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전면 거부하고 그 아이슬란드 경제와 사회의 여성이 그 공허한 바가 얼마나 큰지 남성들에게 체감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22만의 아이슬란드에서 2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 숫자는 아이슬란드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집회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네. 근데 아이슬란드가 참 작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우리 예. 5천만이죠, 우리는. 아 이게 이렇게 작아야 이게 성공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네. 네, 당시에 대부분의 교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보육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휴교를 했다고 하고요. 마트나 수산물 공장 또 대거 휴업을 하고 전화 서비스도 중단되고 또 이제 식자공이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신문 발행도 중단됐대요. 여배우들은 출연을 거부해가지고 공연이 취소가 되고 또 여승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항공기 운행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임원들이 나와서 창구 업무를 해야 했고요. 아버지들은 직장을 쉬거나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뉴스를 보도하는데 이제 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는 아빠들이 애들을 다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워야 했고 완전 멋진데요? 극공감.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면 좋아하고 또 요리하기 쉬운 그 소시지가 있잖아요. 그 소시지가 곳곳에서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총파업은 그날 밤 자정까지였고 남성들은 힘겨웠던 그날을 롱 프라이데이, 길었던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부른다고 여자들은 합니다. 맨날 이 길었던 금요일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엄마로서 저는 전혀 생물학적인 모성애는 개나 주라 그래요. 진짜 이거 나중에 제가 다 털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를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무슨 촛불 집회 보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광장 같은 게. 근데 길거리마다 빼곡하게 다 여자들이야. 이 모든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외친 게 너무 아름다웠겠네요. 예,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언제 여성 참정권이 부여가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이 맨 처음 부여된 게 뉴질랜드가 1893년 서프로젯에서 나와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1913년, 덴마크 1915년, 아이슬란드 1915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도입된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뭐 규모도 작지만 어쨌든 참정권이 빨리 부여되면서 여성들이 역사가 만들어졌겠구나. 저는 잘 모르겠죠.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녀 임금 격차가 한 40%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1980년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참 힘들어. 이름이 참. 핀보가도티르가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4번 연임을 했고요. 그리고 당원 모두가 여성인 정당도 나왔고 1999년에는 여성 의원 비율이 30% 그리고 지금은 거의 5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의회 63석 중에 절반 여성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뭐 세계 경제 포럼이든 여성 경제 활동 지수 평가든 이런 데서 이 성별 격차 지수가 1위인,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1위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는 너무 작은 나라이기도 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
독특한 성평등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올해 4월에요. 네. 아이슬란드 의회가 그 남녀 동등 임금 인증제를 통과시켰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인증해야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의회에 따르면 그 공공과 민간과 관계없이요. 25명 이상인 사업장 모두 남녀 간의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기업은 매년 재무제표와 동일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내지 않으면요, 그 벌금을 부과한다는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런 아이슬란드 성별 임금 격차 얼마나 됩니까? 기대.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14%라고 합니다. 아, 네. 낮긴 그래. 낮은데 그래도 14%가 그러게요. 나네요. 예. 이렇게 열심히 음. 뭐를 했는데도요, 그죠? 왜냐하면 임신휴가 출산이라는 출산, 게 사실은 적어도 시장 노동에서는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돼요. 어떻게 되든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1년이든 뭐 몇 개월을 쉬었다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예, 그거 뭐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죠.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치는데 사실 관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읽었듯이 그렇죠. 예. 여성의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출산을 못하는 남성은 굉장히 열등한 그쵸, 존재로 그쵸. 완전 열등한 그렇게 거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같이 살아야죠. 같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바람입니다. 아마 일자리를 매개로 시민권을 인정받는 이게 이제 역사가, 자본주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 이게 해설돼야 유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배적인 사회 유지 장치인 경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어떤 일자리를 가지느냐가 시민에 있어서 시민의 인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근데 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여성들이 어쨌든 다 이제 일을 하라고 또 사회는 노동시장으로 밀어요. 미는데 뭐 정확하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도 않고 거기서 또 일한다고 앉아 있어 또 밀어내고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좀 차차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뭐 이런 임금 격차들에 대해서 뭐 여자랑 남자랑 하는 일이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이 더 오래 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자는 취직해봐야 애 낳으면 애 보러 들어가잖냐. 뭐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딸린 건 사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깨 같은 이에 대한 반론들 다 준비해 놨고요. 요거 차차 풀어내기로 하고 일단 성별 임금 격차 원인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네네.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박사가요. 김난주 박사님이요. 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 격차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요. 성별 임금 격차 요인으로 교육 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 연수, 뭐 노조의 유무, 혹은 노조 가입의 유무 등등등이 있는데 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왜 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유로 남성은 그 자신의 생산성에 비해 4%를 더 받고 있고요. 여성은 자신의 생산성 대비 58%를 덜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별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도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려 62%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단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해도,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패절하고 뭐를 해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 때문에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저희 시즌 1 때 김난주 박사님께서 이 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 연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일당 5번째 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찾아 들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네. 되게 인터뷰도 길게 하고 촘촘해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좋고요. 네. 단지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통화 상태가 그래도 음질이 재밌어요. 별로 좋지 않다는 그래도 아쉬움이 잘 있긴 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금 차이가 왜 나는지 알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남성 프리미엄과 여성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인 게 스펙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아까 일다나랑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녀 임금 격차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하고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타의 구조적 문제를 다 차치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남성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차별로 인지할 수 없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 조치라는 걸 좀 다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적극적 조치를,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사 업종들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해요. 식품업은 식품업, 뭐 무슨 호텔업은 호텔 이렇게 묶고 그 업종으로 묶인 기업에서 남녀 임금을 이제 남녀의 직위별 임금 이걸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임금은 보고하지 않아요. 그 수, 고용된 맞다. 고용된 여성과 예, 남성의 예, 수만 예, 보고를 수를 해요. 보고를 예. 해요. 수를 보고를 하면 같은 직종에 얼마의 수가 있는지, 그러면 같은 직종이나 같은 직무면 유사 임금일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고 여기서 평균 이하가 될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하고, 우리는 페널티는 이제 주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공개도 미국은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은 네. 이제 그걸 이렇게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전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처음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이 재벌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생산 라인의 여성의 비중이 3%가 안 됐, 하여튼 1%가 안 됐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는 여성이 안 들어가, 생산 라인에 연구 직종에만 들어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 업종의 특성인데 적극적 조치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꼴등이야. 그러니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답이 뭐였느냐면, 유럽, 미국 다 생산 라인이잖아요. 여성들 거기서 많죠. 여성 비율이 25%쯤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하고, 그럼 이거 무슨 차이냐, 같은 라인인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1%가 안 될까?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뭐가 작동을 하는 걸까라는 궁금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특정 직종, 특정 직군은 이건 여성이 일자리가 아니야라고 얘기되는 이면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는 여성을 보이지 않게 뽑지 않는다거나,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멍들이, 이런 숨겨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통계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분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적극적 조치를 보다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 그 이면의 문화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같은 라인에서 외국은 25%가 여성인데 우린 1% 미만일까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직무에 갈 수 있도록. 역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노동연구원에 있을 때 박사들이 같은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연구원이 여성이 지금은 더 많아졌는데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5명의 박사 중에 제 기억으로 여성이 6명이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동등한 그 직무면 같은 임금을 받을. 그러면 도대체 여성이 6명밖에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6명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6명이 애를 몇 명 가지고 있는가도 세봤고 2명.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더 적극적 조치를 실현을 한다면, 그래서 35명 중에 특히 전문직이니까 여기에 뭐 반이 여성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끌어가는 걸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면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전면적으로. 꼭 하고 싶은 정책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 적극적 조치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고용 형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전면적으로 해보자는 게 초기 시범 사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해온 건 전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실해요. 성공적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건 사실은 개선해야 되고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2007년에 시범 사례를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 확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확대를 못하고 더 줄어든 거죠. 그게 되게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고용 형태 명시해라. 지금 5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라. 응.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새로 또 요구를 추가한 게 뭐냐면은 임금도 공개를 해라. 임금 공시제로.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시행됐던 것처럼 또 그런 또 똑같아요. 예,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우려가 굉장히 있죠. 중요하다. 그래서 전 사실은 일자리 지표 이걸 넣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보시는 청와대 일자리 현안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맞아요. 여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붙는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성별임금 격차가 그 지수 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붙은 걸 보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난리를 쳤죠. 이거 넣어야 된다. 뭐 성명서도 내고 뭐도 내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계신 분들한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넣었더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 분명히 대선 공약에 있거든요. 성별임금 격차를 OECD 수준 정도로까지는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도구를 어떤 거버넌스로 풀 건가. 아까 제가 여성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점이죠. 사실은 여성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가족부잖아요, 가족부. 네. 네. 그러면 고용부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현실에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11일 날 이날을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임금 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 비율을 따지면 100대 36이에요. 100대 36인데 이걸 1년으로 따져보면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부터 무급인 셈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저희 요구로 내걸고 올해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뭐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시즌 3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아랑님? 네, 한국 여성 노동자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해시태그 직장 내 성차별을 걸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에 뭐 사연을 올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팟캐스트의 링크가 걸리는 구글 설문에 응해주신다든지 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끼리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 반영이 되나요? 네. 네. 우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기대. 기대. 네.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하는 문제들, 사소한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저희가 모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 3 이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제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